또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덴마크, 그린란드를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관세 폭탄은 물론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계속해서 기사로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린란드 맵을 계속해서 재차 또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책안들을 계속 발표하면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지형을 지금 흔들고 있는데요. 네. 파나마 운하뿐만 아니라 그린랜드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맥킨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필리핀, 하와이를 병합했고요. 또한 큐바를 보호령으로 두면서 제국주의 길을 걸었던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모든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그린랜드 같은 경우에는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해가 기존의 중동해를 돌아서 오는 것보다도 더 이제 그 물동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신항로로 부상이기 때문에 이 그 라인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커졌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군기지인 피츠피크도 있고요.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뿐만 아니라 미국 우주군의 기지로 활용을 하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함정들에 대한 추적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대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히토리도 매장이 되고 있고요. 원유 매장량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영토적 야심, 군사 경제적 압박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북극 전략 같은 경우에도 공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좀 챙기고 싶은 그런 야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의 탈환 그리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기 위한 야심 역시도 드러내고 있는데요. 군사력을 이용해서라도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협상 카드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협상 카드로 하나로 보이지만 협상이 네.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군사력 투사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군함뿐만 아니라 선박들이 지나가는 주요 항로입니다. 이 그 파나마 운하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홍콩에 있는 CK 허치스 홀딩스가 그 항구의 주요 항구 두 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상당히 좀 경제적 피해를 끼친다는 거죠. 이 때문에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1999년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전면 반환했지만 다시 그 반환권을 가져오는 게 미국의 국익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 전임 대통령들처럼 강경히 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캐나다 국경은 인위적으로 그어진 국경선이기 때문에 캐나다와 관련해서는 합병하겠다는 그 의사를 계속 펼치고는 있지만 이는 경제적인 그 제스처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군사력 투사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미국은 이제 일방적으로 힘에 의한 세계 그 질서를 다시 재편하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의 그 안보 전략도 이제 대대적으로 손보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협상과 협박 그 어느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물가와 수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참 우려가 큽니다. 특히나 외환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환율은 1,467원입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 1,5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환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네, 아무래도 달러 강세는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벨트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조업을 위해서는 약달러 현상들을 선호하지만 당분간 강달러는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기축 통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을 중심한 브릭스 9개 국가들이 새로운 통화인 유닛이라든지 위엔화를 국제화 그 기축 통화로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그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지난 10월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 결제 수단으로 유닛이라는 결제 화폐를 만들어서 달러 대신에 사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이 유닛이 달러를 대체하는 존재로 급부상할 수 있을까요? 네, 기축 통화를 바꾼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요. 네. 유닛이라든지 위엔화가 아무리 세계 기축 통화를 도전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무려 7,6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 지금 그 가입되고 있는 회원국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스위프트에서 나왔을 경우에 러시아처럼 경제가 괴멸적 타격을 입지 않나 보여지고 그런 걱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달러처럼 교환 기능도 갖고 있고요. 가치 척도의 기능도 갖고 있고 가치 저장을 갖고 있는 이런 유동성이 높은 통화는 현재 세계에서는 존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 달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경제 국가, 군사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그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달러로 받아서 이를 미국 국제에 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국면은 앞으로 상당 기간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매각할지도 궁금하고요. 또 2025년도 중국 증시에서 소비 침체된 우려도 있는데 부진이 이어질지 마지막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2013년만 하더라도 1조 3천억 달러를 보유했는데요. 현재는 7,650억 달러, 10년 사이에 무려 40%를 줄였습니다. 네. 그 대신 유닛의 기본 그 통화 구성이 금이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를 줄이는 대신 금에 대한 비중은 1.7%에서 5.4%로 늘려왔는데요. 앞으로 미국 국채를 줄이는 대신 금을 사기 때문에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분간 미국과 관련된 국채 그리고 주택저당증권 그리고 회사채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중국에서는 매도를 서서히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투자에 참조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